왜 감자를 육종하게 되셨어요? 감자 육종하게 된 계기는 예. 우리나라 감자가 수미 감자가 거의 그냥 전부다시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구운 감자나 찐 감자 아니면 조림 감자나 그게 다양하게 네. 요리에 맞는 감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다양성? 그러니까 이 찐 감자로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이제 구운 감자나 아니면 반찬에 해먹기 좋은 그 품종별로 좀 이렇게 분화해가지고 자기 그 취향에 맞게 요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감자는 씨앗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양체로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도 적응성이 떨어지고 태화 과정을 꼭 거쳐요 이거를. 누군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가 막 더워지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갑자기 감기기도 하고 그런 게 어떤 감자들은 그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가지 못하는 감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수확량이 떨어지고 감자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에 이게 적응할 수 있는 감자를 누군가는 육종해야 되지 않을까. 수미 감자 같은 경우는 종자라는 거는 이제 어느 종자든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체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해마다 농부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심으면 그게 이제 그 작물들이 이제 계속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감자는 영양체로 하다 보니까 수미 감자는 100년 심어도 그 수미 감자 그대로예요. 그냥 환경에 전혀 적응을 못하는 거죠, 걔네들. 결국 누군가는 이제 육종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감자 산업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죠. 방법이나 이런 거 맨 처음에 시도하실 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육종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가이드 같은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야오의 그 미국 사람이 그 기록한 그런 육종에 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이제 읽을 수 있는 거 있고 막히는 부분은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그걸 했죠.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감자 열매 하나에도 그 씨앗이 보통 50개에서 200개 정도 씨앗인데 그 50개에서 200개 되는 씨앗들이 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얘네들이. 열매 하나에서 나오는데도 똑같은 감자가 거의 없어요. 그 감자들만 몇백 개를 갖다가 이렇게 싹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적응성 봐서 이제 뭐 모양이 너무 안 좋다거나 수량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 걸 계속 농사를 지면서 해마다 이렇게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음에 드는 건 이제 뭐 20종이랄지 10종이랄지 걸러내기까지는 3년, 4년, 5년, 6년, 7년 그런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7, 8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그럼 하나 육종하는데 시간이 대략? 그러니까 뭐 운이 좋다면은 뭐 잠깐 했는데 뭐 아주 좋은 품종이 이게 발견된다면은 뭐 한 3년, 2, 3년 이내에 가능하기도 하지만은 그저 그렇게 뭐 몇십 종, 100종 이상 해가지고 계속 걸러내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최한 5년 정도는 거쳐야 그런 내병성도 알 수 있고 수확량도 알 수 있고 모양도 알 수 있고 맛도 알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어떤 걸 심어놓으면 도저히 뭐 수량이 안 나와서 그게 지워버린 것도 있고 모양이 너무 안 좋다거나 너무 맛이 없다거나 지금까지 살아남기까지 7, 8년 걸렸죠.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와. 이제 그걸 한 거를 이제 오늘 수확을 하시는 거군요. 네, 수확해서 이제 괜찮은 감자들은 이제 다음에 네.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어받아 한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게 목표죠 이제. 좋은 애들이 좀 많이 나와야겠네요. 그럼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얘네들 최종 선발. 야 7, 8년 지금 그럼 7, 8년 만에 결실이네요 지금. 그리고 와 진짜 많이 나왔지. 와 무지막지하다 진짜 감자. 이것도 육종 감자. 네, 육종 감자. 와 크게 안 보여 감자. 몇 개 달린 거야. 와 감자 대박이야. 하하하 진짜 대박이네. 그냥 잠깐 타임. 뱀이요. 와 감자 거의 토하는 수준인데 이거. 감자를 토하고 있네. 어마어마하게 나. 왜 이렇게 안 보여? 내가 한번 태워볼까요? 네, 몇 개 감자 해볼까요? 서로 하나, 서로 두 개. 이제 그 감자들이 다 꽃은 피지만은 심지어는 꽃이 없는 감자도 있잖아요. 그 바벤크 감자 같은 경우 꽃도 안 펴요. 네. 꽃도 안 피고 대부분의 이제 계량종 감자들은 꽃이 핀다 하더라도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육종 과정에서 그거를 자가 수정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수꽃을 따내버리고 암꽃에다가 다른 꽃가루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수정을 시켜서 열매를 얻는 건데 일일이 따내기 귀찮잖아요. 감자 중에서는 유전적으로 보면은 웅성부림이래 가지고 수꽃이 이게 부림인 그런 종자들이 나와요. 꽃가루에 이제 감자 그 꽃 수꽃에 이제 꽃가루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 감자들은. 그런 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다른 꽃가루 갖다가 붙여가지고 수정시켜서 그거를 씨앗을 얻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웅성부림인 감자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 그런 웅성부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감자들은 스스로가 자가수정을 못하니까 열매가 안 열리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물론 간혹 뭐 주백 감자 같은 경우는 열매가 열리는데 상당히 많은 감자들이 열매가 없어요. 계량종 감자들은. 이제 재래종 감자들은 이제 그런 육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열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씨를 얻어가지고 이제 심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다른 품종끼리 서로 교차 수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자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병성 아니면 뭐 맛 아니면 수확량. 수확량 좋은 감자와 맛이 좋은 감자를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교차 수분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얻어서 이제 심어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품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모가 지금 단점만 물려받는 그런 또 종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고르는 과정들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네. 그리고 어느 품종이든지 대부분 자가수정보다는 타가수정이 좋아요. 왜냐면 이 자연계는 양이 저기 애매하게 너무 애매하죠. 원래 그 순수함을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잡종광세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이렇게 다른 게 전혀 다른 특성들을 가진 게 그 품종들끼리 서로 교차 수정해가지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물려받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제 뭐 미래에 뭐 환경적인 변화나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차이는 이제 그 변화들을 갖다 얘네들이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얻는 건데 단순하면 유전자가 자꾸 그 유전자 풀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들죠. 변화하는 환경에서 마치 이제 뭐 근친교배가 굉장히 위험하듯이 작물도 마찬가지. 감자도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서로 다른 품종들끼리 교차 수정시켜가지고 씨를 얻어서 이렇게 육종하는 게 훨씬 낫죠. 단지 그냥 씨앗이 이렇게 나온 거를 따가지고 할 수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냥 랜덤으로 그냥 아무거나 할 거냐? 그건 아니고 내가 육종이라는 내가 뭘 원하느냐, 맛이냐, 수량이냐, 아니면 모양이냐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그 씨앗을 바꾸자 하는 그 감자가 어떤 특성 가지고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이제 그 감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꽃가루를 서로 이제 교차 수정시켜가지고 그 씨앗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것도 나올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20종, 30종, 40종, 50종, 100종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한 품종만 건져도 그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 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보상을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취미라고도 볼 수 있고 보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사지으면서 어떤 보람이 없이 단지 그냥 뭐 수확량만 바라온다면은 좀 너무 따분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이거는
육종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였어요? 시간과 싸움이죠. 시간과의 싸움. 그러니까 매번 이제 예, 이게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를 어떻게 모르니까. 나올지 모르니까 얘를 심어가지고 다시 걸러내고 과정들이 엄청 고되죠. 이건 뭐 수십 가지 품종 되다 보니까 그걸 다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따로 담아놓고 또 걔네들을 또 따로따로 간격을 유지해서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섞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오로지 하고 이거를 뭐 좋은 게 나와가지고 예 내가 이거를 뭐 어디서 특허를 내는 것도 아니고. 특허를 내가지고 뭐 돈 받고 이거를 품종을 팔 것도 아니니까.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수석을 수집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초를 갖다 씹어가지고 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나 하나의 취미라고 생각하면은 힘들지는 않더라고. 네, 시간은 참 많이 걸리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농촌에서 이제 뭐 농촌에 이제 들어와 사는 이유가 이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작업자적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농사지어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작업자적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작물도 좀 다양하게 좀 심고 과정에서 어떤 보람을 느낀다면은 육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육종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에 뭐 육종은 전문가들만 하는 거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채종을 한다면 그 자체가 육종이거든요. 뭐 작물이 균일하게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건 약간 뭐 콩을 심는다면은 어떤 건 조금 더 납작한 것도 둥근 것도 있고 다시 둘러본다면은 그 중에서 특별히 수확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그럼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콩 자체를 내가 벌써 고르는 순간 아니면 이게 다 좀 맛이 났고 모양이 예쁜 것 같아. 그걸 고르는 자체가 그게 육종이거든요. 콜라가 심으면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농민들이 해마다 그걸 받아가지고 심고 또 다시 그 고르고 다시 심고 고르고 심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처음에 자연계에서 입안은 뭐 콩이나 팥이나 아니면 뭐 옥수나 모든 작물 또 호박 같은 게 야생계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작물들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걸 예전에 뭐 500년, 1000년, 2000년 전에 지금 같은 뭐 어떤 육종학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누가 했을까 하면은 농부들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부들이 이제 완전히 씨앗은 사다 쓰는 거다 생각을 하니까 농부하고 씨앗하고는 이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가 재래종을 한다는 거는 재래종은 뭡니까? 우리가 채종 가능한 씨앗들을 내 손에 받아가지고 다시 심는 거. 과정 자체가 채종을 하는 순간 그거는 선택의 기로에 있거든요. 어떤 걸 씨앗을 할 거냐. 그러면 그 씨앗 선택 자체가 그 육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뭐 콩을 심는다 하더라도 세 사람이 그 각자 같은 콩 가져가도 10년, 20년, 30년을 심는다면 분명히 20, 30년 후에는 분명히 서로 모양들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우리나라 콩이 뭐 야생계에 뭐 1000종, 2000종, 3000종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다 농민들이 그 선택한 결과이고 그 육종의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거를 뭐 수학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좀 다른 게 나오면 또 이게 또 어떤 맛일지 또 그렇죠. 성은 어떨지도 보면서 그렇죠. 다른 걸 또 키워볼 수도 있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거는 모양이 약간 다른데 이거 맛이 어떨까? 아니면 이거 수확량은 어떨까? 아니면 얘가 잘할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씨앗 받는 사람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뭔가 원하는 결과를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니까. 이제 비근한 예로 그 옥수수 같은 경우 옥수수가 막 그럴 거예요. 옥수수가 육종학자들이 처음에 옥수수의 원종을 찾으려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지금 현재 옥수수하고 비슷한 품종도 야생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찾아봤더니 와 진짜 믿을 수도 없게 거의 그냥 억새 갈대하고 비슷한 꼭대기에 조금 열매 달리는 그게 테오신테라는 품종인데 그거하고 지금 옥수수 비교해보면 도저히 누가 같은 품종이라고 지금 그 같은 품종이 태어났는데 농부들이 그 몇천 년 동안을 갖다 해오면서 그렇구나. 콩도 그렇죠. 야생 콩 보면 우리가 도저히 먹을 수 없잖아요. 돌콩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못 먹지.
근데 지금같이 파란 콩, 뭐 노란 콩, 뭐 약간 붉은빛 도는 콩, 아니면 뭐 밤콩, 뭐 아주까리 밤콩,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서리태 진짜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나오기까지 그거는 뭐 어떤 특정한 배운 사람들이 그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그 연구에서 그 만들어낸 품종들은 아니잖아요. 농부들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 자체로 진짜 농부들이 위대한 거죠. 육종이 있어서. 대단하네요. 농부가 육종인가가 돼서 안 된다면 이제 완전히 씨앗은 이제 일부 특정 뭐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고 농부들은 계속 거기에 해가지고 뭐 가격과 모든 자기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육종을 왜 하느냐, 아니 토종작물을 왜 하느냐. 그냥 토종작물은 어떻게든 그건 육종하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앗을 받는 사람들은 육종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죠. 순간부터 최종원 자체가 육종이니까. 모양들이 자꾸 이 톡튀기에서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맞아 거예요. 맞아. 아 이거 확실히 표가 나는 섞여도 맛만 진짜 그거 한쪽은 괜찮다 싶으면 모양으로 심어도. 모양을 심어도 굉장히 끼네. 소식피하는 감자. 이 감자를 그 감자하고 이 감자가 있으니까 특이하죠? 시원섭섭합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어디 좋은데 자리를 잘 찾아가지고 앞으로 그냥 쭉 이어지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